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촌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요즘 무척이나 많은 뉴스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 벌써 109곳의 종합건설업체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중대형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롯데건설이 본사를 매각해서 1조 원의 유동화 자금을 확보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GS건설도 알짜 자회사 사업인 수처리를 버리고 모듈러로 갈아타고 있고요. 이렇게 모두가 돈이 되는 알짜마저도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랜드마크였던 그랜드백화점이 2월 28일 폐업을 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신도림 디큐브시티에 있는 현대백화점은 6월까지만 영업을 한 후에 폐업을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경제가 월등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1960년대에는 9.5% 성장을 했고 70년대는 10.52%가 성장을 했습니다. 1980년도에는 8.88%가 성장을 했고요. 1990년도에는 9.9%가 성장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2000년대 경제 성장률은 평균 4.92%였습니다. 2010년도는 어떨까요? 2010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3.33%였습니다. 지난 65년 동안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적이 1980년 오일 쇼크 때, 1998년 IMF 구제금융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였습니다. 딱 3번, 이때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뿐 2% 이하로 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2008년 금융 글로벌 위기 때도 0.8%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로는 민간 소비 부진, 수출 부진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은 거는 이제는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고 고령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성장보다는 고착화에 더 집중을 해야 될 때인데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도 이제는 한국에도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제가 귀농 귀촌 관련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 왜 이런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용이 위축이 되고 실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귀농 귀촌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997년 1814가구에 그쳤던 귀농이 1998년 6409가구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218가구였던 귀농가구 역시 2009년도에 4080가구로 2배가량 뛰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과 귀농 귀촌이 늘어나는 것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퇴직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퇴직을 했을 때 도시에서 계속 살 것인가, 귀촌을 할 것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인생 2막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50대의 삶을 중후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도 곧 60세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정말 많은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이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예정인데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일하는 고령자도 늘고 있습니다. 70대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령층이 일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겠죠. 연금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고령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일하고 싶은 노인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저출생 고령화로 달라진 인구 구조에 맞춘 산업 인력 개편을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1000만 시대, 일하고 싶은 고령자들은 늘고 있는데 일할 곳은 없고 그러다 보니 귀농 귀촌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젊어서 무릎에 힘이 남아 있을 때 귀촌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이 들어 돈을 많이 갖고 귀촌을 하셔야 된다. 시골살이도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 정년퇴직을 했거나 노인기로 접어드는 나이,
65세 이상 또는 곧 정년을 바라보는 55세 이상 이런 분들이 경제가 어려우면 왜 시골로 갈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다양한 비용이 도시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 지역의 주택 가격은 도시보다 낮기 때문에 귀촌자들은 더 넓은 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마당 있는 집을 찾고는 있죠. 낡은 집을 구매해서 월세 부담을 줄이고 적당히 리모델링을 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급자족 가능성이 큽니다. 귀촌자들은 농촌 생활을 통해서 자급자족하기를 원하죠. 텃밭에서 야채를 갖고 먹고 과실수를 심어서 과일을 따먹고 이런 자급자족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소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은 경쟁과 스트레스가 사실 가득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반면 농촌은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는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요. 또 창업의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마땅히 어떤 자기만의 사업이 없는 분들은 귀촌을 해서 귀농이나 또 자기만의 분야에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죠. 농촌 생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 가치를 중시하면서 농촌에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귀촌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의 감소, 자급자족의 가능성, 스트레스 감소, 재택근무, 친환경적 생활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불황이 개인의 삶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얘기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골살이를 준비를 하는 것은 계획성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인생 도피처로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은 절대 비추입니다. 차근차근 정년 전에 4년, 5년 정도는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귀촌자들이 늘어난다는 것, 사실 이거는 슬픈 현실인데요. 그만큼 갈 데가 없다, 살기가 어렵다 이런 거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IMF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19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시골로 가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지금까지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철저히 해서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 얘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시골 가서 정착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살이를 준비를 함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살이를 15년째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시골살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큰 실패 없이 안정된 정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서 실패 없는 시골살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있으면 최대한 자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놔 주시고요.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 발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의 빈집 관련해서도 제가 임대집이 있으면 계속 자료를 발굴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멤버십 관련해서도 990원 멤버십 최고로 적은 금액을 세팅해 놨으니까요. 990원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촌만이는 여러분들의 귀농귀촌을 응원합니다. 부디 안정된 정착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귀촌만이었습니다.